자, 이번에 19조 들어갈게요. 19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ISG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규칙이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가 길어서 저도 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19조는 뭐냐? 19조는 우리 카운터 오퍼 공부하셨죠? 카운터 오퍼. 자, 카운터 오퍼 무형영어 3권에서 공부했었고요. 기억 안 나시면 잠깐 멈추고 뒤적뒤적 해가지고 뭐였지? 찾아보고 오시고요. 자, 카운터 오퍼는 뭐예요? 청약으로 보이지만 어떻다? 청약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청약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인 청약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승낙이 아니에요. 승낙이 아니고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요. 또 어떻다? 새로운 청약을 이룹니다. 이 내용이 1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19조에 들어가 있는데 19조에서 또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자, 청약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기 때문에 승낙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 자, 이 플러스 알파에 뭐를 따지느냐? 중요성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붙여놨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약간 야 이거 내가 승낙할 건데 타이포 좀 고쳐줘, 오타 좀 고쳐줘 라고 하는 수준의 플러스 알파라면은 이거를 과연 거절로 볼 수 있느냐?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19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다면은 최종적인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다루고 있는 게 19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1항부터 차근차근 보실게요. 그래서 1항은 뭐냐? A reply to an offer. 자, 답변이에요. 답변인데 무슨 답변이에요?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어때요? 근데 contains addition limitation modification. 뭐다? 어떤 변경사항 플러스 알파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플러스 알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거는 오퍼에 대한 리젝션이고요. 뭐가 된다? 카운터 오퍼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다? 답변이고요.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답변이지만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답변이라면 뭐다? 거절이고 새로운 반대 청약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치만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se to be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different terms까지 체크해 볼게요. 답변은 답변이고요. 이 답변이 어때요? 답변이 플러스 알파를 담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어떻느냐? 색깔 바꿔볼게요. 이 플러스 알파가 어떻느냐? 플러스 알파가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이 플러스 알파가 기존 청약의 내용을 materially alter, 실질적으로 변경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뭐냐? 이 카운터 오퍼 같아 보이지만 미미한 변경만을 담고 있는 카운터 오퍼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형광색 constitute an acceptance. 그거는 승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 사례 계속 들어드렸는데요. 펜 사례. 회색 펜 100개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살게, 회색 펜 100개 살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승낙이 되겠죠. 근데 100개 살게 대신에 파란색으로 줘 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어떡한다? 이거는 새로운 카운터 오퍼로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펜 100개 살래? 회색으로 살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살게. 근데 이거 그 펜에 오타가 있었어. 이거 고쳐줘. 나 이거 살게. 라고 하면은요, 이건 변경사항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너 이거 펜 살래? 5월 17일까지 내가 보내줄게.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아니야. 나 이거 5월 16일까지 하면 내가 살게. 라고 했을 때, 5월 16일까지로 변경한 게 승낙이냐 아니냐, 이걸 카운터 오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터리얼리하게 얼터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승낙으로 보겠다라는 이 원칙을 메터리얼리하게 얼터한다는 게 뭐니에 대해서도 기준은 개박해다라는 거예요. 개박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월 16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별거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o not materially alter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예요? 승낙이에요. 승낙이지만 어떻다? 어떤 변경사항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절이고 카운터 오퍼예요. 그렇지만 그런 카운터 오퍼에 담겨있는 변경사항이 별거 아니에요. 두난 매터리얼한 얼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다? 그건 다시 승낙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승낙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단서가 뭐예요? 오퍼러가 object orally to discrepancy or dispatches notice to that effect라고 해서 object 반대를 해요. 누가? 청약자가 반대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구두 혹은 노티스로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상황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보냈어요. 그랬을 때 피청약자가 청약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승낙을 청약자한테 했다.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것을 청약자한테 했다.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메터리얼리한 얼터가 아니라면은 이거 뭘로 간주된다?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약자가 어떻게 했느냐? 청약자가 A에 대한 반대를 즉시 피청약자한테 표현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청약 플러스 알파는 뭘로 볼 수 없다? 아무리 변경사항이 미미하다 해도 승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잘 보셔야 하느냐? 오퍼러냐, 오퍼러냐 요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은 뭐 그림으로 뭐 반대로 그려봐도 좋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다? 누가? 청약자가 반대 표현을 했다면은 아무리 미미한 변경을 담고 있는 승낙이더라도 승낙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오퍼러죠. 오퍼러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만약에 오퍼러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계약 조항은 뭐가 되느냐? 계약 조항은 청약과 변경사항을 담은 것이 계약 조항이 된다. 청약과 계약 조항을 변경사항을 담은 조항이 계약 조항이 된다. 이건 또 뭔 소리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위쪽에 제가 상황을 그려놨죠? 아래쪽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한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피청약자가 어떻게 했다? 피청약자가 청약 플러스 알파를 청약자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나 플러스 알파 인정 못해 라고 하면은 그걸 승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청약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갑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청약 플러스 알파는 승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항은 뭐가 된다? 계약 조항은 청약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계약 조항이 된다. 그래서 정리되시죠? 해가지고 이 조금 말로 풀어놓으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5월 16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은 5월 16일로 하는 거는 카운터 오퍼로 봐야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이제 조항들을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근데 5월 16일로 바꿀게 라고 했을 때 청약자가 어떻게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승낙이 이루어진 거고요. 계약이 성립된 거고요. 새로운 계약 조항은 뭐가 된다? 5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조항은 뭐냐? 마지막 조항은 그렇다면은 매터리얼리한 오퍼의 변경은 어떤 게 매터리얼리한 오퍼냐라는 거죠. 그래서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라고 하고 자, 어떤 이 플러스 알파가 만약에 가격, 결제, 품질, 수량, 그리고 인도의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책임, 그리고 디스퓨트, 그 분쟁의 해결과 관련이 있다면은
그래서 어떻다? 이 변경사항 중에 변경사항이 아까와 같은 뭐 타이포 같은 되게 별거 아닌 사안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 결제, 품질, 수량, 인도, 뭐 책임, 그리고 분쟁 해결 이들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자, 쭉 정리해 볼게요. 일단 1항은 뭐예요? 1항 청약에 대한 답변으로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카운터 오퍼예요. 그렇지만은 2항으로 와서 변경사항이 별개 아니면은 승낙이 될 수 있어요. 그치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청약자가 만약에 반대를 했어요. 그럼 그건 승낙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청약자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알파 붙은 것이 바로 계약 승낙이 되고 계약의 조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변경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변경이어야 하느냐? 가격, 결제, 품질, 수량, 인도, 책임, 분쟁 해결과 연관이 있다면은 즉 이 머테리얼리한 변경으로 보고 그거는 승낙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조 쭉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의해서 나온 거다? 승낙은 절대적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에서 나온 내용.